이 동영상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근내과 대표 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독감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또 이제 감기도 조심하셔야겠어요. 실내가 건조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심장병하고 뇌경색이 잘 생기니까 오늘은 심장병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최신 소식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 남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에 와보면 모두가 박사예요. 다 자기가 전문가처럼 잘 알고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유튜브라든가 방송 보면은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뭐 좀 이상한 얘기를 마치 진실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그냥 들으면 거짓말 같지 않은데 이렇게 잘 들어보면 약간 좀 이상한 편향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콜레스테롤이 대표적이죠. 뭐 스타틴을 먹게 되면 치매에 걸린다든가 거꾸로 치매를 예방하는 건데, 또는 당뇨병 약을 먹으면 콩팥이 나빠진다든가 콩팥을 좋게 하느라고 당뇨병 약을 먹는 건데, 이제 그런 식의 괴담이 있는데 최근에 좀 더 세련되고 또 사실 근거가 좀 있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괴담이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은 나이 들면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심장병과 또 잘 죽고, 나이 들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더 잘 살고 심장병도 덜 걸린다. 따라서 나이 들어서의 고지혈증은 치료를 하면 안 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일말의 사실도 좀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어디서 많이 시작됐냐면은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중년 남성에서는 당연히 중년 남성과 여성에서는 콜레스테롤을 낮출수록 심장병 예방되고 생명이 연장이 되지만 75세 이상 되면은 그 콜레스테롤 높은 것이 오히려 방어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논문들이 꽤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자마, 이게 미국 내과학회신데 자마 2022년 금년 8월인가 9월에 나온 재미있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Recommendation Statement라고 해서 좀 긴 내용인데, 이게 긴 이름인데 미국 정부가 이제 그 운영하는 건데, 어떤 뭐 감기면 감기 치료, 고지혈증 고지혈증 치료, 혈압이면 혈압 치료, 당뇨면 당뇨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공정하게 분석해서 지금 행해지는 어떠한 치료는 효과가 있고 어떠한 치료 효과가 불분명하니 이런 걸 참고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흔히 정통적인 그런 의학 치료에 대해서 방귀를 때 사람들이 잘못 인용하고 있는 코클란 리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16년에 한번 굉장히 큰 리포트를 냈고요. 콜레스테롤 낮추는 이 효과에 대해서, 스타틴에 대해서. 이거는 개정판으로 2022년 8월 달에 또 개정판을 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Statin used for the primary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adult라고 해서 성인에게 있어서 심혈관 질환의 1차 예방으로서의 스타틴의 처방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레코멘데이션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광고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 심장병이나 뇌경색증이 없는 겉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들에 있어서 콜레스테롤 약인 저하제인 스타틴을 쓰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꼭 권할 만하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건강한 76세부터는 스타틴은 글쎄 옳시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40에서 75세 사이에 성인들은 심장병이 이건 이제 프라이머리 심장병이 있으면 무조건 다 써야죠. 뭐 76세든 80세든 90세든 일단 심장병 있거나 뇌경색이 있으면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어떻든 간에 스타틴을 써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되지만, 그런 심혈관 질환이 아직은 없는 이제 성인들한테 대한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 이상의 심장 질환의 리스크가 있을 때는 약을 쓰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0year 리스크, 10년 동안에 심장병이 생길 확률이 10% 이상 되는 사람 당연히 쓰라고 돼 있고, 또 40에서 75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심장병 리스크, 지금 뭐죠? 그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담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10year 리스크가 마일드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를 조합했을 때 7.5%에서
10% 사이 되더라도 스타틴을 쓰는 것이 권장이 된다라고 해놨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이게 써놓은 게 되게 흥미로워요. 뭐라고 돼 있냐면 adults 76살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 결론을 내렸냐면은 아직 이런 경우에 76세 이상의 심장병과 뇌경색이 없는 사람한테 있어서 스타틴을 써서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거의 이득과 또는 해로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결론 지을 수 없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 심장병이 없는 75세 이상, 그러니까 76세부터의 그런 노인에 대해서 스타틴을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모든 연구가 대개 백인, 그 다음에 남성 위주의, 그 다음에 중년 남자 위주로 연구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처음에 연구가 성공했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어떨까 해서 적어도 백인 여자에 대해서는, 중년 백인 여자에 대해서 또 연구가 됐고요. 그럼 동양인과 히스패닉은 어떤가 해서 일본과 중국에서 또 연구가 돼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7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많지도 않았잖아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과 2, 30년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데이터가 희박해요. 없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를 하기 좀 힘든데 그나마 그런 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는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좀 더 건강하고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좀 더 나빴다라는 이제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금년 11월 달에 나온 건데 그래서 Altered Cardiovascular Risk Pattern of LDL Cholesterol in Older Adult 해가지고 고령인에 있어서 LDL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의 위험인자가 되느냐 또는 아니냐를 갖고 이제 리뷰 아티클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돈 내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못 보실 텐데 Current Opinion Lipidology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차 예방 연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0세 이상의 고령, 그다음에 심장병과 뇌경색증이 없는 사람들에서 데이터를 쭉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논문이 있지만 많은 논문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병 발병 및 사망률이 낮았어요. 그런 데이터 또는 콜레스테롤이 그 평균보다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심장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만 결론을 그냥 딱 보이는 대로만 결론 낼 때는 심장병이나 뇌경색증이 없는 겉으로 건강한 고령인에 있어서는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좋다. 내지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은 무익하고 또는 해로울 수도 있다라고 결론을 쉽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행히 그런 얘기 못 들으셨다면 다행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러느냐를 갖고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꼭 의학적인 게 아니고 좀 재밌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일화도 나오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survivorship bias가 있고 이거는 생존자 편향이라고 그러죠. 좀 이따 나올 겁니다. reverse causation 역인과관계, 인과관계 A, B가 거꾸로 뒤집힌 건데 그걸 잘못 본 거고요. 그다음에 effect modification이라고 해서 효과 수정, 효과 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의 현상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서바이버십 바이어스는 생존자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오른쪽에 비행기 보이시죠? 이건 폭격기예요. 이건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인데 경영학 교과서하고 심리학 교과서에 많이 인용되는 일화예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폭격기가 이제 폭격을 갖다가 많은 수가 다 격추돼서 죽었죠. 그리고 또 많은 수는 또 돌아왔고요. 그래서 뭐 무스탕 같은 장거리 그런 전투기가 나오기 전에는 유럽에서 영국에서 유럽 본토까지 출격할 때 너무나 비행 거리가 길어서 전투기가 엄호를 하지 못했는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독일 전투기 메사스미트 같은 그런 비행기가 완전 밥이 돼가지고 굉장히 한꺼번에 뭐 몇백 대가 추락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머스탱 같은 장거리 공격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투기죠. 머스탱이 나온 이후로 이제 폭격기 조종사들이 목숨이 많이 보존이 됐죠. 근데 하여튼 그 전에 이제 생환하는 전투기를 보니까 그래 서바이벌이라고 그러죠. 생환한 살아 돌아온 폭격기를 보니까 이 총알 맞은 흔적을 보니까
양쪽 날개하고 그다음에 날개 중심 동체 그다음에 꼬리 날개 총알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폭격기 이제 공장 국방부였을 거야 아마. 그리고 아마 소년과 하여튼 젊은 청년과 관련된 일에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정말 똑똑한 청년이 이제 이걸 이제 이 일화의 주인공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좀 더 폭격기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려면은 이 총알 맞은 데를 좀 더 강화해서 여기다 장갑을 더 둘러야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여기다가 장갑을 더 두껍게 해가지고 생활률을 높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인 같은 되게 젊은 사람이 그거 아니다, 그거는 거꾸로 생각한 거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일단 살아 돌아온 폭격기의 총알 자국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요거는 양쪽 이렇게 날개 끝하고 동체하고 날개가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꼬리 날개 쪽에 장갑을 강화해서 여기를 더 강화하게 되면은 아마 폭격기가 더 살아 돌아올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살아 돌아온 폭격기의 총알 자국이고, 실제로 살아 돌아오지 못한 폭격기는 그게 아니라 이런 데 더 두들겨 맞았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장갑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 돌아온 폭격기가 맞지 않은, 즉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폭격기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여기다가 더 장갑을 했죠. 그래서 엔진 부분, 그 다음에 동체 그 앞에 머리, 그 다음에 이 날개 중간 부분, 그 다음에 또 역시 꼬리 날개를 잇는 동체 부분에다가 장갑을 둘렀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생활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바이벌십 바이어스라는 유명한 일화예요. 이게 마케팅에도 쓰이고 경영학, 그다음에 심리학에도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살아 돌아온 그런 폭격기가 말해주는 현상이고, 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다른 폭격기들은 살아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만큼 여기를 다 맞는 바람에 다 살아 돌아오지 못한 거죠. 이게 서바이벌십 바이어스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이 고령이 됐을 때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오래 살았다는, 그 전에 죽은 사람을 다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중년 남자가 중년에 있을 때는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은 100명당 20명이나 죽었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들은 100명당 10명이 죽어서 이 두 그룹 간의 차이가 두 배나 차이가 나죠. 이걸 이제 비교 위험도 두 배로 많이 죽은 거예요. 당시 중년 때는. 근데 이때가 쭉 지나가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누가 남았냐면은 이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80명밖에 안 남았고, 그 중에 한 12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90명이나 살아남고, 그 중에 15명이 죽었어요. 절대 숫자로는 이쪽이 더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콜레스테롤 80분의 12 나누기 90분의 15가 비교 위험도죠. 여기서 죽은 사람들의 퍼센트와 여기서 죽은 사람들의 퍼센트를 나눠주면 되는데, 0.9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노인들이 콜레스테롤 높지 않은 노인들보다도 10%가 더 많이 산 거예요. 즉 위험도가 훨씬 10%나 줄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린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 전에 죽어서 말을 하지 않는 자들은 이 계산에 들어가잖아요. 서바이벌십 바이어스죠. 돌아오지 않는 폭격기가 말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보고 아까 슬라이드처럼 날개 양쪽하고 그다음에 날개 있는 부분에 꼬리 날개 쪽만 강화하면 더 잘 살겠구나. 그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폭격기가 말해주는 것. 그래서 못 돌아온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미들에이지부터 중년 때부터 이럴 때까지 그 연구 기간을 늘려서 한 20년, 30년 해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100명 중에 32명 죽었고,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죠? 100명 중에 25명만 죽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쪽이 전체 인생을 통해서, 중년 이후 인생을 통해서 약 1.28, 28%더 많이 죽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서바이벌십 바이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존자 효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긴 기간, 그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죽기 시작하는,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기간 이전부터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게 중년 이후부터 2, 30년을 쭉 봐야 되니까. 그 하여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변론이 뭐냐면 첫 번째 서바이벌십 바이어스가 고지혈증을 치료하지 않은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해서 사망했고 고지혈증을 이긴 사람만이 오래 살아남은 것 때문에 그런 이펙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서바이벌십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존자 편향. 그다음 두 번째, 리버스 코세이션. 그래서 역인과 관계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딱 봤을 때 뭐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그럴 때 뭐가 있으니까 뭐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과관계. 우리 인간의 두뇌는 항상 뭐든지 인과관계로 이제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잘못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몸무게가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석유값이 올라가요. 그럼 그 사람의 몸무게가 올라가서 석유값이 올라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거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도소에 가는 사람은 성격이 나쁘다 했을 때 성격이 나빠서 교도소에 가는 거냐? 교도소에 가서 성격을 버려오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역인과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워낙에 나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냐? 그렇지 않고 우연히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나빠지는 거냐? 뭐 이런 것들 성적이 나쁜 거냐? 이런 게 이제 역인과 관계예요. 여기는 재미있는 카툰인데 애가 고양이를 잡아먹어서 살쪄 있거든요. 좀 블랙 코미디죠. 근데 엄마는 잘못 알아가지고 의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고양이가 계속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애가 슬픔을 못 이겨서 자꾸 뭘 먹어서 살이 쪄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애가 자꾸 고양이를 몰래 몰래 먹어 치워서 살이 찌고 고양이는 이제 없어 보이는 거지. 이게 역인과 관계예요. 좀 잔인한 그런 카툰이지만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되게 우리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 혈압이 낮은 사람은 빨리 죽는다. 체중이 낮은 사람은 오히려 좋지 않다. 뭐 비만 파라독스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혈압이 낮아서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탈수가 돼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혈압이 좀 낮았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였는데 혈압이 낮아서 빨리 죽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고 체중이 낮은 사람은 영양실조이거나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폐렴이나 심장병 걸려서 죽는 건데 체중이 낮아서 죽는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체중은 그게 결과에 따름인데 이제 이런 게 역인과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고지혈증이 역인과 관계가 있느냐? 있어요. 심근경색대에 대한 연구인데 심근경색 후에 바로 24시간 내 콜레스테롤을 뽑으면은 24시간 동안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낮게 나와요. 평소보다. 그건 알려져 있는 얘기죠. 그래서 심근경색 때 협심증은 아니고요. 심근경색 때 24시간 안에 피를 뽑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낮은데 이걸 갖고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심근경색 환자 중에서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사망 위험이 높았다라고 이제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그 리피드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지질 역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심근경색 후에 콜레스테롤 낮아진 이유는 엄청난 염증이 이제 심근경색 후에 생기잖아요. 그 염증이 심할수록 콜레스테롤 낮아지고 중성지방 올라갑니다. 어떤 염증이든 간에. 그래서 만성 염증 있는 사람은 이상지혈증이 좀 잘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격심한 염증 반응과 간 기능 감소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대사 급격히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데 심근경색이 맞은 부위가 더 많을수록 염증이 강렬할수록 일단 몸이 평소 상태가 안 좋을수록 훨씬 더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심근경색 후에 예후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게 하는 배경, 심근경색의 범위 아니면 평소 간 기능 상태 아니면 염증의 정도가 나쁘기 때문에 사망을 빨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심근경색 후에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사망을 많이 하니까 심근경색 후에 스타틴을 써서 콜레스테롤을 막 낮추는 것은 환자를 잘못되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심근경색 후에 콜레스테롤 약으로 낮추게 되면 낮춘 사람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역인과 관계를 그때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콜레스테롤과 영양실조는 같이 와요. 영양실조, 멀쩡한 사람이 콜레스테롤이 낮다면 실제로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낮게 만드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이 사람 평소 상태 잘 안 먹거나 아니면 염증이 많거나 아니면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낮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더 좋았거나 아니면 콜레스테롤 낮은 사람이 고령 인구에서 더 나빴던 이유는 고령에서 콜레스테롤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이 더 나쁜 경향을 보이는 거는 좋지 않은 영양 상태와 염증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더 많이 죽고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심장병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게 하는 여러 다른 비지질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역인과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죠. 서바이버십 바이어스, 생존자 편향. 두 번째는 역상관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펙트 모디피케이션이라는 건데, 효과 조정이라고 그래요. 또 맞는 말이 없어요. 이펙트가 모디피케이션 된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중년 55세 정도의 그런 남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심장병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흡연과 콜레스테롤과 스트레스예요. 흡연이 한 33%, 콜레스테롤 33% 거의 비슷하게 차지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세 번째 원인이 되고 퍼센티지로 볼 때, 그 다음에 혈압이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고 혈당, 비만, 가난 이런 것들이 중년 남녀에 있어서 심장병의 위험인자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 위험인자들의 차지하는 퍼센트가 달라져요. 그래서 노인의 경우에는 가장 심한 스트레스, 심한 그런 심장병 위험인자는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스트레스예요. 특히 어떤 스트레스냐? 제일 첫 번째가 배우자의 사별이고요. 두 번째가 도산이라든가 경제적 궁핍이고요. 세 번째가 자식과의 사별이에요. 또는 이별.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고전적인 그런 위험 요인인 고지혈증이라든가 담배보다는 감정적 스트레스와 재정적 압박, 가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더 1위로 등극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혈압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걸 바로 이펙티브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병 위험인자도 여전히 비슷하지만 걔네들이 차지하는 그런 이펙트가 서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1등이 3, 4등이 되고 맨 꼴찌에 있던 애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보게 되면 75세 이상의 고령에서 심장병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감정이에요. 스트레스. 특히 배우자 사별과 홀로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재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걸 이펙티브 모디피케이션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경우에 따른 위험 요인의 영향이 달라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한테 있어서 나이가 드는 거는 요 정도의 위험 요인이 있다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에 있어서 나이의 영향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병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담배도 안 피고 가족도 원만하고 다 배우자 살아있고 편안할 때 그 콜레스테롤 높은 거와 고혈압 있는 거하고 나 혼자 돼 있고 거동도 불편하고 아프고 막 이런 상태에서의 콜레스테롤과 이런 거 영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츄에이션 속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개별적인 위험인자에 차지하는 영향력이 달라요. 이걸 이펙티브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령이 되면은 꼭 심장병으로 죽는 건 아니고, 물론 심장병이 4분의 1, 4분의 3까지 차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폐렴, 그 다음에 무슨 면역결핍, 그 다음에 뭐 또 영양실조, 고관절 골절,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병으로도 사망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고지혈증이나 이런 거는 방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령이 되면 심혈관 질환 말고 다른 질환에 시달리는데, 이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중요한 면역 작용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과 지단백은.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높은 사람이 감정적 스트레스라든가 치매라든가 아니면은 감염 같은 거에 대해서 방어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정적인 리스크 팩터가 나이가 되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바이버십 바이어스, 생존자 편향, 두 번째 역상관관계, 세 번째 이펙티브 모디피케이션, 효과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고령에 무조건 약 드시는 거예요. 괜히 잘못 알아들으시고 잘못 알고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 있거나 뇌경색이 있는데 콜레스테롤 약은 뭐 나이 들어서 콜레스테롤 낮으면 더 안 좋다는 등, 출혈 위험이 있다는 등 이런 거 잘못 믿어가지고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몰래 의사 앞에서는 약 먹는다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 약을 다 남겨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연한 게 알게 되지만 그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미 병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이와 상관없이 콜레스테롤과 상관없이 스타틴을 드셔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 심혈관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75세 미만은 리스크에 따라서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고혈압이 있거나 담배를 피거나 했을 때 리스크를 봐서
대부분 스타틴을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드셔야 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76세 이상인데 내가 혈압도 없어, 당뇨도 없어, 담배도 안 펴.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그런 게 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고지혈증으로 왔을 때 약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아직은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을 먹는 게 좋겠죠. 왜냐면 약을 먹어서 그렇게 해로운 경우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연구 결과가 다 나와서 야 역시 76세 이상도 아무리 건강해도 콜레스테롤 높은 약을 먹는 게 오래 산다라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 또 객관식 시험에 길들여진 우리 한국 사람은 눈치 보는 걸 잘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을 드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약을 경우에 따라서는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뭐라 그럴까 정당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큰 연구가 나올 건데 그 연구가 나오면은 아마 이제 우리가 76세 이상의 아주 건강한 고령인에 대해서 콜레스테롤 높을 때 스타틴을 쓰는 것이 이득일까 아닐까를 알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연구예요. Preventable Trial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약자죠. 그래서 70세 이상의 20만 명의 건강한 남녀, 치매도 없고 고지혈증, 고혈압도 없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서 20만 명이나 무려 20만 명의 남녀에게 스타틴을 한쪽은 투여하고 한쪽은 안 하는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곧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Clinical Trial of Statin Therapy for Reducing Event in the Elderly. 이것도 이제 전체 연구의 이름인데 이것도 16만 명 정도 되는 커뮤니티 베이스의 아주 건강한 고령인에게 남녀에게 스타틴을 쓰고 또 한쪽은 플라시보 위약을 썼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보는 연구가 한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연구가 나오면 76세 이상의 고령에선 어떻게 될지를 아마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에라도 하여튼간에 일단은 심혈관 질환 있으면 무조건 먹는다. 무조건 드셔야 된다라는 거 나이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당뇨나 또는 고혈압이나 담배 피고 있다면은 그런 분들도 7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스타틴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 건강한 76세 이상의 고령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제 가족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이 90세 가까이 되셨는데 콜레스테롤만 높아요. 그것도 아주 높지도 않고 다른 거 다 멀쩡하시거든요. 지금도 요가를 하는데 50년 요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리를 다 벌리고 이, 이 가슴이 땅에 닿아요. 엄청난 유연성이고 운동 매일 하시고 그런데도 스타틴 제가 드렸어요. 약간 높은데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 삼아서 드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